지금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곧 0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 자산으로 끊기지 않는 돈줄 만드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셨습니까? 과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수많은 선배들이 직접 겪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신다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휴대폰 알림음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들어온 그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알림이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없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제 월급은 안 들어오는구나. 명함이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부장이든 이사든 직함이야 원래 빌려 쓴 것 아닙니까? 회사 떠나면 돌려주는 거지요. 그건 자존심이 좀 상할 뿐 삶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사라지는 건 다릅니다. 그건 공포입니다.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첫 직장에 들어간 이후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월급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35년, 어떤 분은 40년 가까이 매달 25일이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사라지는 겁니다. 숨을 쉬는데 갑자기 공기가 없어지는 느낌. 은퇴 첫 달에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생활비는 나가야 합니다.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경조사비, 병원비 나가는 건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지 않는데 수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잘못된 것만 배워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 모으는 법만 배웠습니다. 저축하라, 투자하라, 내 집 마련하라, 노후 자금 모아라.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회사에서도 재형저축이니 우리 사준이 하면서 뭐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모아둔 돈을 어떻게 빼서 써야 오래 가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아야 유리한지,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아야 하는지,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오래 사시지 않았으니까요. 1970년대 퇴직한 분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5세 정도였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 정도 사시다 가셨습니다. 노후 자금이 크게 필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셔도 됐고 5년 정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3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90세, 95세까지 사시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모아둔 돈 까먹으면서 살면 가능할까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김 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은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평생 모은 저축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합해서 손에 쥔 현금이 대략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시가로 7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써도 140개월, 11년이 넘게 쓸 수 있잖아. 11년 후면 국민연금도 나오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김 부장의 계산에는 몇 가지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6개월 후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세 자금 1억 2천만 원을 보태줘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신혼집 얻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1년 후 딸이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연간 5천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면 1억 원입니다. 2년 후 아내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회복 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경조사가 생기고 손주가 태어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평균 280만 원씩은 나갔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김 부장이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2억 8천만 원이었던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김 부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민연금 나오려면 아직 7년이나 남았는데 3천만 원으로 어떻게 7년을 버티나. 그래서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년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운영 기간 동안 빚까지 져서 결국 5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김 부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 갚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69세인 지금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130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여행은커녕 외식도 거의 못합니다. 손주에게 용돈 줄 여유도 없습니다. 노후에 하고 싶었던 것들 전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김 부장이 특별히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3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 빼서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몰랐고 타이밍을 몰랐고 지켜야 할 한계선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 부장처럼 되지 않는 방법, 죽을 때까지 통장이 마르지 않는 방법, 매달 25일이면 여전히 돈이 들어오는 기적 같은 월급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80대, 90대를 떠올리십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기. 물론 그 시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그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은퇴 직후 10년입니다. 대략 55세에서 65세 사이. 저는 이 시기를 마의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30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왜 이 시기가 위험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 나갈 일은 폭탄처럼 터지기 때문입니다. 55세에서 65세, 이 시기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대학을 다닙니다. 요즘 사립대학 등록금이 학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4년이면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녀가 둘이면요, 1억 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면 취업 준비를 합니다. 요즘 취업이 쉽습니까? 1년, 2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동안 학원비, 자격증 비용, 용돈, 생활비, 부모가 계속 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결혼입니다. 요즘 자녀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보태주는 돈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구하려면 2억, 3억은 있어야 하는데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부모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둘인 집은요, 2억 원이 넘게 나갑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이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건강 문제도 슬슬 찾아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동안 혹사당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병원 갈 일이 늘어납니다. 큰 수술이라도 한번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시기에 평균적인 가정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녀 대학 등록금 4년에 5천만 원, 자녀 결혼 자금 지원하면 1억 원, 생활비 월 250만 원씩 10년이면 3억 원,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등은 5천만 원, 합치면 5억 원입니다. 최소 5억 원이 이 10년 동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5억 원 들고 은퇴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분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는 돈은 어디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연금저축을 깨거나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금저축을 깨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자 내느라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또 다른 곳을 깨야 합니다. 그렇게 65세가 됐을 때 손에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한 달에 100만 원, 많아봐야 150만 원입니다. 그걸로 부부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 시기를 소득 크레바스라고도 부릅니다. 크레바스가 뭔지 아십니까? 빙하에 생기는 깊은 틈입니다. 등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크레바스입니다. 한번 빠지면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은퇴 후의 소득 크레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에서 65세 사이 이 기간에 자산을 다 써버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60대 중반에 다시 취업해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마의 10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80세, 90세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무너지면
김 부장처럼 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38%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15%인데 우리나라는 38%입니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중산층이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의 10년을 잘못 보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내 노후 자금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아들 결혼, 딸 유학, 손주 양육비까지.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또는 무리하게 창업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식당 차리고 카페 차리고 편의점 차렸습니다. 내가 30년 경력인데 장사쯤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창업의 70%가 3년 안에 망합니다. 퇴직금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에게 돈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창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계선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 안쪽의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한계선은 어디일까요? 내가 90세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자금입니다. 그 돈만큼은 자식이 죽어도 안 줍니다. 창업하고 싶어도 손 안 댑니다. 그건 내 생명줄이니까요.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내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자녀 것 씌워주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자녀도 못 살리니까요.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아야 자녀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존 자금 한계선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먼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를 모을까?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할까? 보너스는 어디에 넣을까? 이게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 숫자를 키우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만들어낼까?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매달 얼마의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당에 커다란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가지로 떠서 썼습니다. 열심히 길어다 부으면 항아리가 차고 퍼다 쓰면 줄어들고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이 물 항아리처럼 생각합니다. 퇴직금이랑 저축한 돈을 큰 항아리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가지로 퍼다 씁니다. 이번 달 생활비 한 바가지, 자녀 결혼 자금 큰 바가지로 10바가지, 병원비 또 한 바가지.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에 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월급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엔 철벅철벅 소리 나던 물이 어느 순간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바닥에 바가지가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바꿔봅시다. 항아리가 아니라 우물을 만들면 어떨까요? 퍼내도 다시 솟아오르는 샘물, 마르지 않는 우물, 죽을 때까지 물이 나오는 우물.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산을 항아리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물처럼 돈이 솟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산에서 소득으로 곳간에 쌓아둔 쌀이 아니라 매일 쌀이 익어가는 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시간의 마법을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 연기 수령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일 겁니다. 많이 내신 분은 2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법처럼요. 뭘까요? 늦게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받기로 한 나이보다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니까 5년 늦추면 36%가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65세부터 월 100만 원 받을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이 70세까지 5년을 늦추면 월 136만 원을 받습니다. 매달 36만 원이 더 나오는 겁니다. 1년이면 432만 원, 10년이면 4,320만 원입니다. 아니,
5년 동안 안 받으면 그게 더 손해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월 100만 원씩 받으면 총 6천만 원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거지요. 하지만 70세부터는 월 136만 원을 받습니다. 65세부터 받았을 때보다 매달 36만 원을 더 받습니다. 6천만 원을 36만 원으로 나누면 167개월, 약 14년입니다. 즉 84세까지 살면 본전이고 그 이후로 살면 이득입니다. 여러분, 요즘 84세까지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절반 이상은 그보다 더 삽니다. 90세, 95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90세까지 산다고 하면요,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간 매달 36만 원씩 더 받으니까 총 8,64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6천만 원 포기하고 8,640만 원 더 받습니다. 2,640만 원 이득입니다. 95세까지 살면요, 70세부터 95세까지 25년간 매달 36만 원씩 더 받으니까 총 1억 8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6천만 원 포기하고 1억 800만 원 더 받습니다. 4,800만 원 이득입니다. 이게 시간의 마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불어납니다. 그것도 확정 수익으로요. 주식처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확정 수익입니다. 연 7.2%짜리 확정 수익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다른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 3층 연금 탑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층층이 쌓아서 탑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층이 무너져도 나머지 층이 버텨줍니다. 제가 3층 연금 탑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국가가 주는 기본연금입니다. 평생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나중에 가장 늦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연금탑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쌓은 퇴직금이 여기 있습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IRP로 받든 이건 내가 회사에서 일하며 쌓아놓은 내 돈입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 받기 전에 먼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다 쓰면 끝이거든요. 반면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니까요.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 내가 따로 넣어둔 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에 먼저 꺼내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탑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예요. 다른 연금들로 버티다가 정 안 되면 꺼내 쓰는 비상금 같은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장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 부장은 58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IRP에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120만 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세부터 65세까지 7년간, 이 기간에는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사용합니다. IRP에 있는 1억 5천만 원을 7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약 180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저축에서 월 40만 원씩 보태면 월 220만 원이 됩니다. 부부 둘이서 월 22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부장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동종업계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러면 월 수입이 320만 원에서 37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자녀 결혼 자금도 일부 보태줄 수 있고 여행도 가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연기합니다. 65세가 아니라 70세에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 기간에는 IRP와 개인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파트타임 일도 이제 줄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일하면서 월 50만 원 정도는 법니다. 합하면 월 150만 원. 이 시기가 가장 빠듯합니다. 하지만 5년만 버티면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70세부터 드디어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5년 연기했으니까 월 120만 원이 아니라 월 163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직 조금 남은 개인연금에서 월 30만 원씩 보태면 월 193만 원입니다. 부부 둘이서 월 200만 원이면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합니다. 80세부터 이제 개인연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163만 원만 남았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이때 주택연금을 꺼냅니다. 80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63만 원에 주택연금 200만 원 합하면 월 363만 원입니다. 여러분, 80세에 월 363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넉넉합니다. 병원비 내고 손주 용돈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자동이라는 겁니다. 이 부장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주식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치매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매달 물이 솟아나는 셈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100세까지 살아도 돈 걱정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 인출 순서의 환급률을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순서로 빼느냐에 따라 10년, 20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쓸 돈, 근로소득입니다. 은퇴했다고 바로 쉬면 안 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60대 초중반까지는 일을 하십시오. 풀타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컨설팅, 강의, 뭐든 좋습니다. 이 시기에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면 모아둔 자산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은 그동안 계속 굴러가면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은퇴 후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일을 계속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쓸 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이제 모아둔 연금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돈이니까 언제 얼마를 빼든 내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으로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버티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세 번째로 쓸 돈,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최대한 늦게 받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늦출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나오니까 이건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끊기지 않습니다. 110세까지 살아도 나옵니다. 이런 상품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쓸 돈,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정말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른 연금들로 버틸 만큼 버티다가 80세쯤 되어서 꺼내십시오. 왜 80세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은 가입 나이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70세에 가입하면 월 130만 원이지만 80세에 가입하면 월 200만 원입니다. 늦게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둘째, 80세 이후에는 복잡한 재테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때 가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관리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집을 나라에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분이 계속 사십니다. 자녀에게 집을 못 물려주잖아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다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갚고도 남으면 그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면요,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손해를 떠안습니다. 어떻게 되든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근로소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 순서대로 쓰면 같은 자산으로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돈이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순서가 돈입니다. 순서가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주식으로 연 10% 벌어야지, 부동산으로 대박 나야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 10% 수익을 꾸준히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못합니다. 반면에 세금은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세금은 100% 확실한 수익입니다. 수익률 높이는 것보다 세금 아끼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합니다. 제가 절세 3총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ISA,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셨다면 아쉽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셨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조금씩 타먹으면 세금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퇴직금 2억 원 기준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IRP에는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비슷한데 조금 더 유연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중간에 돈을 빼기가 IRP보다 쉽다는 겁니다. 물론 세금 혜택 받은 돈을 인출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급할 때 꺼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만능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이상 수익이 나도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만기 때 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옮기면 추가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계좌, IRP, 연금저축, ISA 아직 안 만드셨으면 당장 만드십시오. 내일 은행 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일시간이면 다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을 때도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연금의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에서 월 100만 원씩 받으면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에서 월 30만 원씩 받으면 360만 원, 합치면 1,560만 원이니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월 25만 원으로 줄여서 합계를 1,500만 원에 맞추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은행이나 증권사 상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연금 받는데 세금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은퇴 후에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모으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십시오. 항아리가 아니라 우물을 만드십시오. 둘, 마의 10년을 버텨야 합니다. 55세에서 65세 이 기간에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자녀 지원의 한계선을 정하시고 무모한 창업은 피하십시오. 셋, 3층 연금 탑을 쌓으십시오.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지붕으로 주택연금 이 순서대로 뺐으면 같은 돈으로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최대한 늦추십시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 늦추면 36%입니다. 이건 어디서도 못 구하는 확정 고수익입니다. 다섯, 절세 삼총사를 활용하십시오. IRP, 연금저축, ISA 이 세 계좌가 여러분의 세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십시오. 1355번입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늦추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어보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 은행에 가셔서 IRP, 연금저축, ISA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만드십시오. 있으면 얼마가 들어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자산이 뭐가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이 나오는지, 월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선명해집니다. 막막하던 노후가 구체적인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퇴가 두렵습니까? 월급이 끊기는 게 무섭습니까? 두려우신 게 당연합니다. 처음 겪는 일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아니, 준비하면
은퇴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하면 더 이상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야근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젊어서 못했던 것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옛 친구들, 손주와 놀아줄 시간, 배우자와 산책할 여유, 이게 은퇴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돈 걱정에 시달리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친구 만나도 밥값 걱정, 여행 가도 경비 걱정. 그러면 은퇴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월급 시스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돈 걱정 없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월급 시스템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